자, 이제서 이제 보수 언론들조차도 집값이 늪이 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한국의 가계 부채 폭발에 진앙지가 되어 가고 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가 집값의 늪이라 해가지고 규제 찔끔 풀어서는 안 먹힌다며 지금 규제 지역을 해제하고 정부가 규제 완화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값 하락폭이 10년 연속 최대로 하락하고 있다. 그래서 실수요자의 정상적 거래까지 멈춰서 부동산발 경제위기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주택 경기 경착륙 위험, 가감한 규제 완화 결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집값이 가장 보수적인 그런 이 분석에서도 너무 급격하게 하락할 걸로 예상이 되고 내년에도 계속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선일보가 오죽하면 지금 이런 보도를 했겠느냐. 그래서 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발 경기 침체가 너무 심각해지고 있다. 서울 포함 전국 아파트가 매일 역대 최하락폭, 가장 많은 최대 하락폭을 경신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년 사이 지금부터 한 3, 4년 안에 문정권 들어서고 난 이후 부동산이 급등할 때 영끌 비투에서 집을 산 젊은 층들이 지금 완전히 하우스푸어로 전락을 했고 집을 사겠다라는 수요가 아예 사라져 버렸고 투자 목적이 아닌 정상의 집 구매 거래까지도 올스톱 상태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부동산 전문가들을 앞세워서 보수 언론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주택 경착륙을 위한 정부의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이 정권이 규제 완화를 부동산에서 얼추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도 규제 완화를 더 해달라. 자, 부동산이 안 팔리니까 규제 완화를 더 해야 된다. 내가 묻고 싶습니다. 부동산이 하락해서 하우스 푸어들이 터져 나와서 경제 위기가 올까봐 규제 완화를 해달라는 거냐? 아니면 이 건설 회사들 미분양 쌓이고 이제 부도 위기에 처한 재벌 건설 회사들 살리기 위해서 이 규제 완화를 해달라는 거냐? 그 진위가 불분명하다는 거고요. 하나는 규제 완화를 완전히 해준들 집이 팔리겠느냐라는 질문을 조선일보와 그들에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 지금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완전히 완화한다고 집 사고 싶은 사람은 자유롭게 은행에서 대출 제한 받지 말고 돈 빌려서 살아. 자, 지금같이 은행에 지금 이 60%가 전문가 금융권 종사자 60%가 지금 금융위기가 1년 내에 터진다는데 그런데 지금 돈을 마음대로 빌려줄 거니까 집을 사라고 한다면 이것이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정상적이 아니지요. 너무 비정상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집을 안 사는 것은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가 밀어닥치고 있고 그동안 거품에 자기 스스로 이 착각에 빠져서 투기에 나섰지만 이제 끝물이고 거품이 꺼지는 고통스러운 시기가 장기간 지속된다는 걸 다 알지요. 그래서 안 사는데 옆 이 판에 미천대 줄 거니까 부동산 투기판 또 열어가라고 누가 사겠습니까? 그래서 큰 착각을 하고 있다. 자, 서울부터 전국 곳곳이 지금 다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지난 10월 서울하고 경기도 네 곳만 남기고 규제 지역을 모두 이렇게 해제했지만 효과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최근 2주 사이에 아파트값 주간 하락폭이 더 내려갔고 인천이 지금 전국의 17개 시도 중에 하락 1위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정상적 수준으로 가고 있어서 올 들어 10월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가 1359건으로 작년 39,462건보다 74%가 줄었고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하우스푸어 공포가 확대되고 있어서 작년에만 103만 명이 무주택자가 집을 새로 샀는데
이 중에 소득이 별로 없는 30세 미만 20대가 무려 29만 명이다. 20대가 빚을 갖다가 이 수억씩 얻어가지고 집을 산다라는 것이 이게 정상적입니까? 이게 정상이 아니죠. 세계 어느 이런 나라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들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투매하거나 경매로 넘기게 되면서 집값 폭락이 이제 앞다퉈 나타나고 있다. 자, 올해 이 가계대출 잔액이 1756조 8천억. 이 중 주택담보대출이 제가 천억이 넘었을 거라 했지요. 자, 3분기까지. 그러니까 9월 말까지 1007조 9천억. 1008조쯤 됩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0.2% 오르면 대출자 이자 부담이 1000조가 넘으니까 3조 3천억이 오른다. 그래서 지금 대출자 이자 부담이 작년 8월 이후 지금 36조 가량이 더 늘어났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분양이 전국에 지금 4만 가구가 넘고 주택 경매가 지난달에 대비해서 38%가 더 급증했고, 근데 이것이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실거래가가 벌써 30%가 떨어진 단지, 수도권 단지가 속출하고 있고, 미분양이 작년 대비 2.3배가 늘어났고, 그리고 전국 곳곳에서 수도권부터 이제 경착륙하고 있다. 집값이 그야말로 바닥에 추락하고 있다. 그래서 부동산 전문가라는, 이 전문가라는 것은 이 부동산 뜯어먹고 사는 부록가지요. 여러분, 부동산 전문가들한테는 전문가라는 표현을 붙여주면 안 됩니다. 부록가들이. 과거 집값 상승기에 정부가 규제를 찔끔찔끔 내놓으면서 시장 왜곡만 부추겼으니 부동산 경기 침체가 경제 전반의 위기로 넘쳐가는 것을 막으려면 규제 완화가 예상보다 더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때문에 죽게 생겼으니까 부동산 규제를 확 완화해주라. 해주세요. 저도 해주기를 바래요. 해준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 거냐? 일부 전문가들은 최근 시장 상황은 초기 하락장 모습이고 더 심한 침체가 올 거다. 그런데 또 일부는 IMF나 금융위기 때와 같은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은 적다라고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은 평균적으로 40%쯤 떨어질 거고 하락장이 7년 정도는 지속될 거다. 그래서 결국은 현재 이 버티는 사람들이 금매로 가게 될 거다. 자, 그래서 아직도 15억 이상 고가 주택에 대해서 담보 대출이 재개되고 금리 인상이 멈추면 주택 매수 수요가 회복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겠다. 내가 하나 충고를 해줍니다. 규제 완화에 속도 내다가는 아마 개박살 나게 될 겁니다. 자, 정부는 종부세 내는 1주택자가 52%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라고 하고 있고,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1주택 종부세 32%가 연소득 2천만 원 이하. 그래서 이 부당하게 1주택자인데 소득도 없는 은퇴 이런 가구에 이렇게 종부세를 매기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하겠는데요. 문제는 종부세 내는 사람의 이 사정은 끔찍히도 걱정을 하면서 집이 없는 사람의 사정도 종부세 수입이 없는데 종부세 내는 사람의 사정만큼 좀 같은 비중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들도 제대로 보도해 주기를 저는 바랄 뿐이라. 그래서 지금 굉장히 참 웃기는 거는요. 경제 위기가 지금 기업의 이 대출 위기, 대출 부실화로 갈 거고 한편으로 지금 부동산을 갖다가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솔직히 한번 봅시다. 2배 올랐잖아요. 최소요. 그래서 5억짜리가 10억 되고 6억짜리가 12억 되고 10억짜리가 20억 되는 식으로 2배 올랐잖아요. 그러면 이 2배가 단기간에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동산의 이 상승은 전체 경제의 활성화, 그래서 경제가 호황이라서 인플레가 될 때 자산 거품이 일어나서 부동산 가격도 인플레가 되는 게 자연스러운데 경제는 붕괴되고 있는데 부동산 가격만 올라갔다.
이것은 화폐 남발에 의한 자산 거품이었죠. 그래서 이런 자산 거품은 일본에 의해서 보듯이 일본이 89년부터 꺼지기 시작해서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한국도 지금 보면 경제가 다 무너지는데 경제 규모의 성장에 GDP 성장에 걸맞지 않은 부동산만의 폭등이 이것이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지속될 수 있는 거품이었냐? 아니라는 것은 뻔하지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갖다가 사는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투기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다 이렇게 광풍에 놀아놨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을 살 능력이 있는 사람만 사야 되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전세나 월세로 살아야 되는데 능력이 있건 없건 간에 20대가요 이 10억짜리 집을 사고 이런 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까? 20대가 작년에만 29만 가구가 집을 샀다라는 게 이게 정상이에요. 전부 투기죠. 언제부터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에 20대가 집을 삽니까? 돈이 10억씩 하는 집을요. 그러니까 한국이 투기 광풍에 휘말렸고 이제 그 투기 광풍이 꺼지니까 이제 원상 복귀되고 있는데 문재인이 등장하기 전에 가격에 정확하게 2배가 올랐으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 거품은 최소한 원상 복귀가 될 겁니다. 반값으로 간다는 거죠. 반값으로 가고 경제 불황, 대공황을 감안하면 그것보다 더 내려갈 거예요. 그러니까 반값 이하로 떨어진다는 장기적으로요. 그리고 이것은 저는 10년 간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은 7년 간다. 7년 간다는 분도 나름 양심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집은 이번 기회로 투기로서의 가능성은 거의 사라졌다. 왜? 대공황을 겪고 나면 이제 사람들이 정신을 차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집을 가지고 투기하는 것은 이번 이 대공황 위기 겪고 나면 이제는 없어질 거다. 이번에 호되게 되어야 전부 거짓거리를 반복하지 않는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문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